그러니까 뭐 한 달 봉급이 48만 원이라면 이거는 물을 먹으라고 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 돈을 받고. 안녕하세요. 형사 탐정대단입니다. 제가 이제 형사 생활했던 강력계 생활을 하면서 좀 느꼈던 점 대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당연히 경찰은 형사도 똑같은 경찰관이고요. 차이점은 뭐냐면 정복, 근무복, 파출소나 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경찰 그 복장, 근무복을 입고 생활을 하고 순찰, 예방 순찰이 우선적인 주 근무예요. 임무죠. 경찰관 옷을 입고 경찰관인 게 밖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끔 경찰 장구, 뭐 경찰 복장, 총기 뭐 이런 거 수갑 이런 걸 전체 다 이제 복장해서 다 벨트까지 다 해서 차고 있고 순찰차 그 자동차도 당연히 이제 뭐 경찰로 이제 써 있고 동강등도 뭐 돌리고 하면서 관내 관할 지역에 자동차로 순찰도 하고 도보로도 순찰도 하고 하면서 신고가 뭐 112 신고 같은 게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현장에 제일 먼저 나가는 게 경찰복을 갖추고 있는 경찰관들이 말 그대로 경찰이고 그 겉으로 보기에도 표시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사는 타복 경찰이에요. 겉으로는 경찰인지 표시가 전혀 안 되죠. 일반인처럼 똑같은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것처럼 일반인과 똑같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경찰인지 아닌지 전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그 형사 같은 경우에는 검거가 주 임무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사건, 살인사건이든 뭐 강력사건 같은 게 발생이 됐을 때 지구대 파출소 이제 근무복을 입은 경찰복을 입은 경찰관들도 나가고 또 감식을 하는 감식 요원들도 나가고 거기에는 다 이제 그 복장 그런데 뭐 감식이면 감식, 경찰이면 경찰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어요. 옷 자체도 그렇고 뭐 조끼 뭐 이런 거에. 하지만 형사는 사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표시가 안 나죠. 대신에 이제 뭐 수첩이라든가 뭐 물론 수갑 같은 거 이제 경찰 장구 뭐 권총도 마찬가지고 다 소지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외부에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옷으로 가린다든가 일반인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이 경찰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게끔 약간 위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표시가 안 나게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검거를 하는 게 목적인 게 형사가 하는 일이고 일반 경찰관들은 경찰 근무복을 입고 예방,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을 하는 게 주 업무고 그게 이제 차이점일 뿐이지 경찰관은 다 똑같은 경찰관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형사 부서가 됐든 교통부서가 됐든 뭐 정보부서가 됐든 보안부서가 됐든 여러 이제 갈래로 자기 특기나 뭐 이런 걸로 재능으로 해서 옮겨가는 것 뿐이지 경찰관은 동일합니다. 뭐 일단 제가 생각나는 거는 두 가지는 생각이 나네요. 일단 뭐 특진, 진급을 할 때 특진도 있고 뭐 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자연봉이라면 좀 그렇고 자연봉이 뭐예요? 이제 기간이 되면 순경에서 경장까지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간이 경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한 계급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봉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상관없어요. 뭐 다들 그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진급을 한 계급 올라가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계급장을 달고 해야 되니까 사복에다가 계급장 달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이제 정복을 입고 신고를 하든가 뭐 이제 기념사진을 찍든가 또 한 가지 만약에 있다면 근무 중에 재직 중에 범인을 검거하다가 뭐 그러한 식으로 순직이라고 이제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는 중에 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순직 처리를 하고 그때는 이제 당연히 뭐 국립묘지에 안장도 되지만 그때에도 그 이제 죽은 사람한테 정복을 입히고 계급장도 당연히 뭐 1계급도 진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복을 입고 국립묘지에 안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돼요. 그거 이후에는 정복을 입을 일이 크게 뭐 형사들 같은 경우는 뭐 형사과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복이 입는 게 근무복이기 때문에 따로 정복을 입거나 하지는 않아요. 누가 뭐 대통령이 오든 누가 오든 기존에 하는 업무가 사복을 입고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거기에 뭐 자리에 참석을 하든 뭘 하더라도 양복 정장식으로 뭐 입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뭐 경찰서장도 아니고 경찰 뭐 서울청장 뭐 이런 청장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거의 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사실 넥타이 같은 경우는 거의 차본 적이 없어요. 사실 형사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든 뭐 이런 분 VIP 같은 경우에 어디에 뭐 참석을 하고 그럴 때 일선 경찰서 같은 경우는 형사들이 동원이 돼요. 그럴 때도 사복을 입고 동원이 되기 때문에 뭐 물론 잠바 입고 이런 무슨 행사장에 이런 데 들어가긴 뭐하니까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해서 피습을 당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장례식장 같은데 뭐 같은 동료로서 같은 형사들로서 나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진짜 없어서 장례식장에 못 갔을 때는 하다못해 부위
입금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뭐 보내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내 주변에서 뭐 같이 형사 생활하면서 다치고 그런 형사들은, 저도 물론 그렇지만 다치고 하는 형사들은 많지만 그거는 X 같아요. 세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형사라는 경우는 이제 사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들을 통틀어서 형사라고들 이제 다 얘기를 하고, 근데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형사하면 무조건 이제 강력계 형사를 생각하고, 살인사건 뭐 이런 강력범죄 일어났을 때 범인 검거하고 하는 게 다 이제 형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형사하면 강력계 형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강력사건이 벌어지고 했을 때 당연히 강력팀 직원들이 출동을 하고 수사를 하고 다 해요. 하지만 강력계라고 하면 일반 분들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살인, 강도, 강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강력사건, 생명의 그 위협이 되든 뭐 신체상의 엄청난 그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대체적으로 이제 강력사건이라고 하고, 강력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수사를 하고 잡으러 다니는 게 이제 강력계 형사입니다. 일반 형사가 있어요. 자체적으로는 당직팀이라고 하는데 같은 형사예요. 똑같이 사복 입고 뭐 수사하고 하는 거는 같아요. 대신에 강력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 여기 송파경찰서다 그러면 송파경찰서 이 관할 안에 있는 그날 하루에서 이제 벌어지는 단순 폭행도 있고, 뭐 서로 뭐 술 먹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울 때도 있고, 단순 절도라든가 그런 발생 사건이죠. 뭐 범인 검거한 게 아니라 고난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됐다든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뭐 사소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일반 뭐 변사 사건, 그날 당직을 하는 형사팀에서 검직원하고 뭐 같이 거기에서 확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강력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그날 당직을 하는 팀이 차례대로 사건 들어오는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을 받고 사건을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업무는 똑같아요. 뭐 형사팀에 있다가 강력팀에 갈 수도 있고, 강력팀에 있다가 형사팀으로 갈 수도 있고, 안에 따라서 뭐 틀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 뭐 원해서 뭐 강력계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좀 힘들다, 약간 좀 편하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뭐 말이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당직 형사들도, 형사팀 형사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건이 뭐 자지구레한 것부터 해서 많은 사건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계속 또 처리를 해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히 뭐 멱살잡이 한 것도 일일이 다 조사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형사들처럼 계속 뭐 쫓아다니고 뭐 찾으러 다니고 잡으러 다니는 걸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형사팀으로 가기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형사팀에서는 갇혀 있으니까 경찰서 안에, 형사과 안에 형사팀에 그날 뭐 당직하고 할 때마다 사무실 지키고 있어야 되고, 밖에 뭐 나가서 뭐 잡으러 다니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답답해서 강력계를 또 선호해가지고 강력계를 지원하는 형사들도 있고, 경찰 안에서 같은 형사들끼리의 그 관계인 것이고, 일반 분들은 뭐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부서별로 다 이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방향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사는 다 같은 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굳이 뭐 강력계 뭐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간, 이 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하겠습니다. 뭐 저도 물론 당연히 좋아하고요. 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일단 이제 경찰관 처음 들어간 게 제가 92년도에 이제 경찰관이 임용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그 사실 저는 이제 형사기동대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이제 형사 생활을 사실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 차 됐을 때, 그때는 강력반이었어요. 팀이 아니라 강력반에 있을 때 막내였는데, 그때 제 급여가 94년도 5년도에 제 기억으로 48만 원인가 49만 원이었어요. 토탈 받는 금액이. 기본급 뭐 수당 뭐 이런 거를, 야근 수당이라는 것도 없고, 아니 일단은 뭐 저희 그 위험수당, 생명수당이라고 하죠. 일을 하다가 뭐 칼에 맞든 뭐 저기가 돼서 사망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생명수당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2만 원인가, 한 달에 2만 원인가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생명수당이. 위험수당, 생명수당 그게 2만 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형사라고 하면 사실 뭐 범인 잡으러 다니는데 뭐 밤낮이 따로 있을 게 없고, 밤에 더군다나 뭐 어디 잡으러 가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따로 뭐 야간 수당 뭐 특별히 그런 걸로 해서 뭐 많이 주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봉급이 48만 원이라면, 제가 94년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4년도 5년도에 48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그게, 그때 물론 젊기도 하고 술도 먹고 했었지만 호프집 같은 데서도 몇 명이서 같이 맥주 뭐 소주 이렇게
섞어서 뭐 먹고 안주 몇 개 시키고 하면 기본 뭐 한 10만 원 돈 나왔던 것 같아요. 서너 명이 먹으면. 그렇게 따졌을 때 서너 번? 서너 번 먹으면 없어질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박봉이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지나서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동료들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뭐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서도 물론 급여는 올라갔는데 다 이제 선배 후배들 뭐 저를 포함해서 얘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말 그대로 뇌물을 먹으라고 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 돈을 받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월세가 지금 말 그대로 월세 낼 돈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한 달 내내 일을 하는데 너무 이제 적지 않나. 전부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워낙 금액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나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차 됐을 때는 그래도 뭐 한 2000년 초반이었죠. 2000년 초반 때가 150에서 200? 정확하게 저도 사실 기억 안 납니다. 그것만 뭐 매달 분구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150에서 2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많다고 생각 안 했어요.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금액으로 진짜 1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고 했을 때 진짜 형사로서의 자부심이 없고 경찰관으로서의 진짜 그런 게 없었다면 생활하기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물론 그 중에는 그 급여 돈 문제 때문에 나간 친구들도 있어요. 선배들도 있고 너무 이제 박봉이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고 와이프 되는 뭐 결혼하고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인들이 그냥 일선에 뛰어들어서 돈도 또 벌기도 하고 자식을 낳고 하면 키워야 되니까 봉급만 바라봐가지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금액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리도 사실 저지르는 직원들도 꽤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워낙 뭐 박봉이고 돈이 급여 자체가 적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너무 좀 적지 않았나. 물론 이제 형사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수사비라고 해서 1인당 뭐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씩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30만 원 뭐 이 돈이 큰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에 사실적으로 그 3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갖다가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어디 있으면 내 개인 차로 기름 넣어가지고 내 개인 돈으로 기름 넣어서 밥으로 다니는 그럼 당연히 뭐 딱지도 물론 뭐 진짜 수사 중에 범행에 뭐 어디 관련된 그 수사라고 하는 걸 그걸 사실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갖다 만들어서 보내기는 해요. 구청이나 이런데 딱지 이제 차 이제 딱지가 발부되고 하면 그러면 주차 딱지나 뭐 이런 게 이제 발부가 되면 공문을 보내기는 하는데 정말 사건이 이게 뭐 발표가 되고 아니면은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알려지고 사건 번호부터 해서 뭐 이러한 부분들 아니면 공문 처리가 안 되니까 뭐 첩보 수사가 됐든 뭐 사실 이런 수사를 할 때는 뭐 알려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럴 때 딱지 띄고 그 개인이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다 사먹고 차 기름도 자기가 넣어가면서 이렇게 다닐 때다 보니까 하여간 그 30만 원이 사실 기름값도 안 됐어요. 그게 풍족할 만한 뭐 풍족은 아니더라도 정말 부족하지 않는 돈일까라는 생각을 아마 저를 비롯한 대다수 형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각 팀별로 돈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일선경찰서에서 강력팀에 뭐 지급이 되는 거는 뭐 적게는 뭐 60, 70만 원 한 팀에 지급이 되는 게 많게는 뭐 100몇십만 원. 그러니까 그것도 실적에 따라서 나눠서 주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강력이 뭐 6개 팀이든 7개 팀이든 있으면 그달 실적에 따라서 팀별로 그 팀 반비라 그래요. 팀비. 한 달 이제 생활할 수 있는 팀비를 이제 주는데 그것도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좋은 팀은 좀 팀비를 많이 받고 실적이 없는 팀은 그 팀비도 조금 받고 일도 안 되는 데다가 돈까지 조금 받으니까 더 일이 잘 안 됐겠죠.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개인 뭐 우리 형사들끼리는 그랬어요. 야 우리 팀비 받으려면은 요번에 좀 실적을 올려. 요번 달에 실적을 올려야 팀비를 좀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래야 니네 밥도 먹기도 좀 팀비를 해서 밥도 먹고. 실적을 많이 올리려면 그만큼 강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강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 이제 형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야 팀비를 많이 받으니까 개인적으로 물론 받는 거는 따로 없지만 뭐 팀별로 일단 팀비를 받아야 같이 진짜 같은 팀 직원들끼리 하다못해 뭐 치킨에다 소주라도 한 잔 먹고 하려면 뭐 돈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개인 돈 각출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뭐 20년 차가 넘어갈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딱지값 제 개인 사비로 보통 그 딱지값 내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20년 차가 넘어가면서 그때까지 생활을 하면서 뭐 칼침도 한번 맞아봤고 건강하면서 약간의 뭐 찰가상 내지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교통 딱지 같은 거 진짜 뭐 제 개인 사비로 털어가면서 찐게 안 먹으려면 해야 되니까 돈 사실 먹고 싶은 거
조금씩은 먹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먹었지만 이게 무슨 뭐 강압적으로 해서 뭐 뺏고 뭐 그렇게 먹은 게 아니라 정말 뭐 피해자가 범인 검거를 했든 해서 정말 고생들 했다고 직원들 같이 뭐 회식이라도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도 했었고, 사실 뭐 지금은 김영란법이 생겨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 김영란법이 있었으면 저를 포함해서 거의 형사들 2분의 1은 아마 다 없어졌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김영란법이라는 게 사실 저는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얘기할 부분은 아니니까, 어찌됐든 제가 그래서 20년이 이제 넘고 21년 2년차 됐을 때 제 급여가 한 350에서 4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물론 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수가 있겠지만, 나이가 진짜 뭐 40이 넘고 50이 돼가는 나이들, 공무원 생활을 20년 넘게 한 경찰관들이, 다른 공무원들도 뭐 비슷하겠지만 다른 공무원 급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경찰관들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자식들 학비부터 해서 뼈빠지게 고생하고 범인 잡으러 다니고 했는데 자식도 진짜 가해 하나라도 제대로 시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어떻게 해서든 할 수는 있겠죠. 마누라도 나가서 밖에 가서 돈 벌고, 자식들도 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고 힘들게 하면은 뭐 버틸 수는 있겠지만 큰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급여 자체가. 물론 다른 공무원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현장에서 폐일선에서 고생을 하는 소방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만큼은 뭐 제가 그렇다고 뭐 동사무소 뭐 직원들 뭐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날 언제 죽을지 일 터졌을 때 뭐 불 나가지고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도, 형사들도, 뭐 경찰관 파수소 경찰관들도 현장에 나가서 잘못 저기가 되면은 다치기도 하고 사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런 정말 선진국가,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노력들을 하고 자기들이 희생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걸, 그걸 알아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생명수당 그 위험수당이 5만 원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한 달에. 20년 30년이 됐는데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담배 한 보루 값도 안 되는 돈, 그게 이거는 뭐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담배 한 보루 값 받고 한 달 동안 죽나 사나 생각하면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봉사들을 하잖아요. 그거에 맞게 월급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후배 형사들 잘했지?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가 실없는 좀 농담을 섞어서 제가 썰을 좀 풀었는데요. 이건 뭐 사실 농담이 아니고 제 이제 진심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얘기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 지금 채널을 어쨌든 뭐 구독자 수도 사실 많이 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댓글 달리고 이제 하는 부분들 보면 제 후배들, 같이 생활했던 후배들도 물론 연락을 하고, 제가 모르는 후배 경찰관들도 형사들도 저한테 많이 연락을 하고 댓글도 달고 그러는 거 알고 있어요. 물론 선배분들도 계시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명예퇴직을 비록 하고 경찰관의 이제 직업에서 벗어나서 사회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직 경찰관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사고를 치거나 하면 전직 경찰관 누구로 나오지 일반인 누구로는 안 나와요. 그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진짜 경찰관에 대한 누가 될 만한 일은 당연히 제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조심도 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믿고 우리 저 후배 형사들도 그렇고 지금 현직에 있는 뭐 후배 형사들도 그렇고, 아직 현직에 선배 형사들도 많이 있어요. 제 선배들이. 제가 명예퇴직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뭐 늙어 보이지는 않죠. 제 채널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저 후배든 선배분들이든 사건 사고 같은 거 정말 얼굴 비치기 힘들면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줄게요. 목소리 변경해줄게. 내가 할 줄은 모르지만 그거 해줄 테니까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뭐 촬영에 뭐 같이 임해가지고 내가 그 여건을 만들고 할 거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알리고 싶은 거, 이런 거는 진짜 조심했으면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한테 제보해 주시고 조언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더욱더 제가 그걸 참고 삼아서 노력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간간히 제가 그런 내용들을 얘기도 하고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제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들, 또 뭐 하트, 제가 맨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나, 저를 이제 두목님이라고 하는 불러주는 이제 구독자분들 고맙다 얘들아. 열심히 앞으로 두목으로서 그 이름에 실추가 가지 않게끔 두목답게 행동을 할 테니까 많이 밀어주기를 바랄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